너무 이 방송 전에도 여쭤봤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지난주 수요일 날 정말 예상을 너무 뛰어넘는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전부 무죄다. 일단 이 재판의 판결 어떻게 무죄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되게 저 원래는 한 100페이지인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한 6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진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거를 몇 시간 동안 열심히 봤습니다. 아. 근데 69페이지입니다. 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판결문이 잘 쓰면 이런 견해일 수도 있구나 하고 이해가 쏙쏙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건 궤변이다, 네. 요설이다 이렇게 예, 예.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저는 그 심정이 아, 이해가 갑니다. 그 예. 정도로 예. 그렇죠. 이게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김문기 처장 관련, 그다음에 국토부 협박 관련. 근데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죠. 처음에는 몰랐다. 이건 뭐 다 이해해 줄 겁니다. 예. 몰랐다는 건 뭐 인식이고 교유 행위 이렇게 연결시키기에는 좀 더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그거 무죄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 두 번째 그 골프를 친 것처럼 했다. 그거는 이제 문장을 요지만 말씀드리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읽힌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가 그 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가 직접 없으니까 안 들어간다? 네. 이거는 이 판결 15페이지에 보면 판례가 하나 나와요. 예, 거기 예.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예, 예. 이 말을 하나하나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취지에서 그렇죠. 판단을 하라.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듣는 사람, 선거인이라고 표현한 것 네네. 같은데요.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라. 근데 이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나는 골프를 안 쳤다.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고. 아니 김익현 변호사님이랑 저랑 방송을 안 한 것처럼 사진을 편집했더라니까요. 그분은 방송을 우리가 했다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아니, 그렇죠. 만약 이재명 대표가 어디 또 대선에 나가서 마치 제가 옛날에 검사를 사칭한 것처럼 조작했더군요. 라든지 마치 제가 옛날에 김병장 성남시장을 무고한 것처럼 조작했더군요. 네. 라고 얘기한다든지 마치 제가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것처럼 조작했더군요. 이렇게 말해도 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에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이재명 대표의 전과입니다. 검사 사칭 대법원 확정됐고요. 김병장 성남시장에 대한 무고 벌금형 확정됐고요. 음주운전 확정돼 있어요. 어쨌든 항소를 안 했던 어쨌든 다 확정 판결인데. 근데 마치 뭐뭐한 것처럼 조작했다 그러면 거기다 아무리 거짓말을 껴넣어도 아니 이건 마치 뭐뭐 한 것처럼이지. 그 사람이 나는 검사 사칭 한 적이 없어요라고는 말 안 했잖아.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말에서 이해되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고 억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 댓글에다가 어떤 논술 강사가 글을 썼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너는 낙제다. 아.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이런 논리 갖고는 도저히 논술에서 붙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다 되셨어요? 예, 예. 국토부 얘기할까요? 예. 예, 국토부 아, 하시죠. 말이 안 국토부 되는 협박을 것이다. 받아서 뭐 종상향을 했다. 결국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근데 수십 명의 증인이 나와서 협박 또는 압박도 뭐 압박이라고 약하게 해도 그것도 다 없었다고 증언이 나왔죠. 오히려 2심 증인은 전부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증언만 그렇죠. 했어요. 그리고 로비스트 김인섭 씨인가? 그분이 뭐 70여 억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실형이 확정되어서 대법원 판결이 있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판결에 반하는 비판이다 대법원에. 그렇게도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협박을 하여간 뭐 압박이라고 좋게 표현해도 그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결국은 압박에 의해서 종상향 뭐 이런 걸 했다, 이런 행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행위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협박은 국토부가 한 것이다. 뭐 그게 맞기는 맞죠. 근데 협박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게 있으니까 그 행위는 이재명 대표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이걸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렇게 보는 게 또 더 상식에 맞는 것이죠. 아, 그럼요. 그게 맞죠. 종상향을 해서 언론이 아이고 이거 무슨 비리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아파트를 지어놨네. 지하 10층 아파트를 지어놨어. 혹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업자들이랑 무슨 연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혹이 제기되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대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국토부를 표적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압박했어. 라고 스토리를 만든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날 국감에 안 나가도 되는 건데 굳이 본인이 국감에 나가서 아. 네. 판례를 다 준비했고 전국에 생방송되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딱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거길 가서 보면 그 옹벽에 있는 아파트는 이건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허가가 났구나. 어느 공무원이 진짜 못되게 허가해줬다. 비리에 온상이 있구나 한 생각이 딱 들어요. 보는 순간 막 백현동이 막 비리에 의심이 막 타오르니까 거기에 뭐 길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이 판결문을 조각조각 낙지를 탕탕이 냈으니 그냥 조각조각 냈던데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딱 보면 낙지예요. 딱 보면 이거는 잘못된 아파트인데 그거를 그리고 증인들은 다 이거는 국토부의 협박 이런 거 없었다는데 그날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국토부가 협박해서 해준 겁니다. 국토부가 압박, 협박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거든요. 그렇죠. 협박이라 국토부가 했죠. 협박했다. 근데 1심, 2심 내내 국토부 공무원 이쪽 공무원 누구도 나와서 협박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심지어 귀시가 적이 처리하기 바람이라는 국토부 공문까지도 다 현출됐어요. 네네. 아니 그런데 네. 그거를 제가 이 비유를 그 전에도 비슷하게 들었지만 딱 보면 낙지예요 그냥. 그럼 낙지라고 판결하면 돼요. 근데 네. 이거를 다 탕탕이 내갖고 요거는 문어와 구별되지 않는다. 요거는 요거. 오징어의 냄새도 약간 난다. 요거는 꼴뚜기로 보지 아니할 수도 없다. 볼지라고 뭐 아니라 못 볼 수도 보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거를 다 나눠. 심지어 뭐 북한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라고 하니까 약간 헷갈리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딱 보면 낙지인데 이걸 탕탕이 다 쳐서 하나씩 한 다음에 자 모든 것들이 다 낙지라고 확신할 수 없고 낙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낙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낙지가 아닌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조금 심하게 비유하면 판사께서 어떻게든 이 낙지를 낙지가 아닌 걸로 만들고 온갖 탕탕이를 다 내서 그거를 조각조각 낸 다음에 하나씩 이거는 문어 비슷해요. 이건 오징어 냄새가 나요. 이건 꼴뚜기처럼 생겼어요. 이건 낙지처럼 보이지만 낙지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라고 한 판결 같아요. 제가 형사 사건을 해보면 네. 가끔 무죄 주장을 하는데 무죄 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특히 이런 뭐 예, 법리 예. 구성을 해가지고 보통 피고인은 나쁜 사람, 변명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판단을 판사님들이 하시는데 이 사건은 반대예요. 이 사람은 정말 선량하고 나는 이 사람 말을 어떻게든지 선회해줘서 무죄를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죠. 이분이 다른 때도 그런 판단을 하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역시 저희만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군요. 당연히 그래서 아니죠. 판사가 네. 아니고 사실은 변호사였던 설도 있고요. 판사가 아니고 사실은 이재명 팬클럽 회원이었던 설도 있습니다. 팬이 쓴 판결문이다. 아까 저희가 이상하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다. 판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그렇고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또 어차피 대법원 가서 너무 2심 판결문이 잘못됐으니 그렇죠. 파기하더라도 파기 환송을 하면 대법원에 또 한 3개월 또 다시 고등법원에 와서 또 3개월 다시 또 대법원 가서 확정하는데 뭐 또 한 2, 3개월 해서 이게 바뀌더라도 한 9개월 막 더 걸릴 것 같으니 이제 어쨌든 법률적으로 파기 재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이거 너무 잘못됐어. 파기하면서 내가 스스로 이거를 확정 판결 내릴게. 자, 이거는 유죄.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의견이 좀 모락모락 나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설명드리면 사실 이거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거를 대비하는 것이겠죠. 예, 뭐 물론 탄핵이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는 진짜 많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시간이 네. 걸리긴 하겠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는 저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고 피해갈 방법은 그렇죠. 없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뭐 지금 뭐 목전에 윤 대통령 사건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탄핵이 인용되어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 이러면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을 해주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사실상 제일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인 건 뭐 당연히 맞고요. 예. 그리고 또 2심에 대해서 조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사건을 봐주려고 했다. 그러면 유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형량만 90만 원 아니면 80만 원 그렇죠.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걸로 예. 했다. 그러면은 대법원에 그거를 올릴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검사가 올려도 양형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양형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했다면 예. 그것보다는 차라리 무죄가 잘 된 거다. 뭐 아. 이거는 맞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분들이 90만 원, 80만 원을 선고할 수 있었느냐? 뭐 그런 의문은 드는데 사실 무죄를 할 그런 용기면 저는 8, 90을 안 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아니 뭐 이런 그게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을 약간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게 맞아요. 이재명 거짓말한 게 맞습니다라고 판사들이 인정을 하면
그게 8, 90으로만 하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다 지워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백현동 완전 국토협박을 지워버렸다니까요.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는 순간 거기다가 판결문에 80만 원 적으면 정말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판사 못 하실 것 그냥 같아요. 애들이 근데 그럼 이렇게 무죄 쓰면 판사 잘 하실까요? 아니, 무죄는 그 자, 무대뽀로 쓴 거죠. 신념. 네, 무대뽀로 쓴 신념, 거. 아니 왜냐면 신념형이다, 판상이 나는. 냈으니까. 네. 예. 예. 나는 하여간 신념형이다. 파기 자판에 관해서 형사소송법 저 매일경제 노원명 칼럼을 제가 되게 잘 읽어보거든요. 근데 그분이 요즘 많이 뜨셨는데 노원명 칼럼에서 파기 자판은 보수의 희망 고문이다. 그만해라. 이런 취지로 글을 올리셔가지고 화제가 됐었어요. 네. 형소법에 보면은 예.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네. 소송 기록 그리고 1, 2심이 1, 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서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안 될 이유는 없죠. 소송 기록도 다 뭐 깔끔하게 돼 있고 네. 증인 조사도 돼 엄청나게 있고. 많이 돼 있어서 그냥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 요건에 부족한 거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대법원에서 일하는 걸 보면 파기 자판을 잘 하지는 않아요. 예. 보통 이제 주로 하는 게 민사 사건에서 대부분 다 맞는데 뭐 지연 손해금 기산일이 며칠 틀렸다. 뭐 요런 경우에는 이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태까지의 관행에 비춰 보면 쉽지 않은 결단일 것 같긴 한데 뭐 마음 먹으면 하자고 하면 전혀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그 파기 재판이 있는 아주 좀 작은 사례 중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렇죠. 쪽으로 2심이 좀 중형이 나왔는데 3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좀 있었다는데 2심이 이렇게 무죄가 어이없게 나와버린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틀면서 재판을 하는 거는 그 방향성 때문에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양형은 대법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 말고는 판단 안 하는데 지금 무죄가 나온 거를 재판하려면 양형까지도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도 재판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이유로 파기 재판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 뭐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는 하죠. 근데 예.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아. 원심 판결이 2심 판결이라는 예. 뜻이거든요. 2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네. 일심 이렇게 판결. 이제 쓰면 1심 판결 그대로 확정이 되는 그쵸. 거죠. 아. 예.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아하. 하는 게 그렇다고 뭐 지금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아니면 벌금 50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하는 거는 안 너무 되죠. 이상하거든요. 이상하죠. 예. 대법원에서는 형량을 정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래도 방법이 있다면 예. 2심 판결문 읽어보니까 이건 너무 엉망이야. 도저히 안 되겠어. 예, 예. 근데 1심 판결 읽어보니까 대법원이 보기 잘 썼네. 그러면 아예 항소부터 그냥 1심에서 2심 올라온 항소를 그렇죠. 기각한다. 예. 이렇게 써서 그렇게 하면 1심 그대로 형량이 아. 확정되는데 그게 아주 어떻게 예, 보면 예. 좁은 길이지만 거의 유일한 예, 가능성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조금 또 다행인 거는 사실은 이게 대법원에서 3달 안에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유죄가 나왔으면 상고할 7일 그렇죠. 그리고 상고 이유서.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예. 합쳐서 27일은 온전히 이재명 대표의 권리예요. 그거는 뭐 늦는 걸 뭐라고 비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검찰도 같이 상고하면 또 거기에 대한 답변서 기간 한 또 열흘 예, 불과 그렇죠. 한 40일은 예, 그냥 그렇죠.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검찰 측에서는 그 판결이 있고 다음 날 상고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7일 중에 6일은 줄인 거고 예. 그리고 상고 이유서는 벌써 간단히 제출한 것 같아요. 예. 그 상고 이유서에 보면 2심 판결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이 예, 있다 예,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 도저히 뭐 할 수 없다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예. 검사들도 오죽 황당했으면 뭐 이런 판결 이런 네. 이유서를 썼을까 예, 하는 예. 생각도 들고 하여간 거기서도 이제 이유서가 나와 있고 이유서는 미리 준비해서 내면 되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상고인이 됐다면 시간을 끌기 위해서 20일을 풀로 채우고 내겠지만 검찰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아마 미리 내든가 그 무렵 내든가 해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하고 아까 상고장 제출 26일은 단축이 네네. 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제 희망은 원래 3개월인데 그런 게 단축됐으니까 2개월에도 충분히 그렇죠.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럼 만약에 2개월에 속도감 있게 진행돼서 파기 재판은 못 하고 근데 항소심 2심 판결, 원심 판결이 너무 많이 틀렸다, 이상하다. 파기환송을 해서 보낸다. 예. 그럼 그 다음에도 그럼 이제 서울고등에 2부 말고 다른 부로 가겠죠. 예, 그렇죠. 그 다른- 예. 대직부에서 하더라고요. 예, 옆회부 예, 정도. 예. 그럼 그 부에서
그때도 633에 3개월이 적용됩니까? 더 빨리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 법 해석상은 그냥 항소심만 3개월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파기가 되면 그 전에 거하고 후에 걸 합쳐서 3개월이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그 예. 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사실은 지금 4개월이 지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네. 신속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 근데 아마 파기환송됐다 왔다가 또 올리고 그러면 뭐 아무리 빨라도 한 6개월은 가지 않겠습니까? 자. 6개월도 빠른 거죠. 네. 한